2025년 2월 미국 조지아의 평화롭던 작은 마을 캐롤턴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모두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임스와 크리스틴 부부가 자신들의 집,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죠. 이 일로 가족은 물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사고는 그대로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노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인물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로는 이만하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 인터넷에 떠도는 그녀의 사진들을 보면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10대 소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때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우리를 모두를 속였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새벽 5살 애기 제일리 브록은 아주 익숙한 소리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부모님의 침실에서부터 들려오는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죠. 이건 그냥 알람이나 전자레인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제임스 브록의 생명 유지 장치, 그의 심장 모니터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는 기계였죠. 아직 잠옷바람에 아끼는 인형을 꼭 껴안은 제일리는 어느 아이들처럼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빠가 침대에 앉아있거나 엄마가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타일러주는 그런 평범한 아침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어 젖힌 그 순간 아이의 세상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와 크리스틴이 총에 맞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단 한 사람, 바로 어린 딸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제 침입의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크리스틴의 몸에는 여러 발의 총상과 함께 권총으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무적이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원한과 분노가 담긴 폭력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들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조차 약물 과다 복용을 의심했지만 현장을 본 순간 그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임스와 크리스틴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던 이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제임스 브록의 삶은 이전에도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는 1999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형제마저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고통이었지만 제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꿋꿋이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임스는 2번의 결혼을 통해 4명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늘 아이들 곁을 맴돌았습니다. 학교 연극 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거나 운동 경기에 헐레벌떡 늦게라도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 크리스틴 브록이 있었습니다. 1983년 조지아주 롬에서 태어난 그녀 역시 일찍 결혼해 사라 그레이스와 남동생을 낳습니다. 그 결혼 생활도 끝이 났지만 크리스틴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죠. 그리고 2017년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제임스와 크리스틴은 길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서진 과거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 두 사람 사이의 딸 제일리 앤 브록이 태어납니다. 제일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자 부서진 사람들도 온전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제임스의 심장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에 수술을 거듭했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의사들은 그의 몸에 제세동기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그의 몸은 이식된 장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목에 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는 엘베드라는 좌심실 보조 장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궁극적으로는 심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은 못 받았지만 그 엘베드 수술을 마친 후 그의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팩에 목숨을 맡긴 채 살아가야 했죠. 그 와중에 크리스틴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묵묵히 그의 곁에서 지켰습니다.
병실에서의 불안한 밤들과 끝없이 날아오는 병원비 청구서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술 후 몇 달간은 괜찮은 듯 했지만 2023년 6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학적 조건이 맞지 않아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고 의사들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거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늘 긍정적이었고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술 전 그가 아이들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I know you've probably seen that movie Ted with Mark Wahlberg and the teddy bear, and how at the end of it he gets ripped apart, and then they sew him back together, and then they pray for him to be, alive again. And in the morning when he wakes up and he talks to him, he's like,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I love you for something. That way, in case I wake up after the surgery and I can't talk and I'm going, you already know what I'm trying to say. I love you, girl.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임스와 크리스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과거 약물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금주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SN에서 서로를 향한 격한 감정을 쏟아내며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언제나 서로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2022년 큰 다툼 끝에 크리스틴이 재산 손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딸 제일리가 부모의 폭력적인 싸움을 목격했다는 이유였죠. 한편 크리스틴의 전 남편 데니엘 패트릭은 딸 사라 패트릭과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혼 생활이 파탄나면서 아이들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과 그의 남동생은 결국 크리스틴과 제임스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인 대가족은 함께 신앙에 의지하며 지역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례를 받고 SN에 주님은 선하십니다. 바로 그 전형적인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집안의 긴장감은 물밑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가족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똑똑해서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는 사실에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사라는 착하고 다정한 소녀였지만 엄마 크리스틴 그리고 새아빠 제임스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세라 그레이스가 15살 되는 해 사라는 잭슨 스프레들린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와의 표본 같은 친구였죠. 18세 이전에 마약 제조, 무기 소지 혐의로 머그샷까지 찍었으니 말을 다 했죠. 당연히 제임스와 크리스틴은 딸의 남자친구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고등학생들의 연애처럼 둘은 결국 헤어졌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잭슨과 헤어져 버린 사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크리스틴과 제임스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통금 시간을 정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부모님의 이런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 아닌 자신을 가두려는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2025년 5월이 되면 졸업, 그러면 마침내 이 집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2월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강제 침입의 흔적도 사라진 귀중품도 범행에 쓰인 총기도 없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두 사람의 목숨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누가 이 헌신적인 부부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단서 하나 없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들 제이드는 처음엔 두 사람의 약물 전력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을 의심했지만 곧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총기조차 소유하지 않았기에 자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권총 구타 흔적은 명백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기이하게 여겼고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제임스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침입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없었죠. 그리고 미확인 정보지만 이웃들은 그날 밤 5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8일 제임스와 크리스틴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충격에 휩싸인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이 사랑했던 교회에 모여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그들의 딸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도사를 낭독하기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Just wanted to say goodbye to my mama and Jamie since we never got the chance to. I was so used to you guys always being here to the point that I never once thought to imagine y'all not being here. I didn't have a single clue how much I needed y'all until now. For James, thank you for all the life lessons you taught me and for being the best bonus dad ever. Your heart will finally be healed in heaven and neither of y'all will be in any pain anymore. Although that gives me so much comfort, your fight was not supposed to end there. Although there's nothing we can do to bring them back, we still have control over how we treat people with us today. Therefore, when someone tries to tell you anything, no matter how important it could be, just listen, because you never know when it's somebody's time to go. You could say goodnight and wake up a few hours just to find out they aren't there, despite their joy and their love. So just listen and never take a hug or anyone or anything for granted.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틱톡에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의 잃을 슬픔, 공허함, 집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영상들을 쏟아냈고 슬픈 음악 배경을 깔고 대중에게 범인을 찾아달라며 도움을 호소하기까지 했죠. 세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극의 생존자로 포장하며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살인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쉬지 않고 수사에 매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사라가 틱톡에서 열심히 슬픔을 표현하는 동안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범인에 대한 결정적 정보에 $5,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사라는 예정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해 슬픔이 어린 순간이었지만 몇 달 안에 찾아온 축하할 일에 가족들은 잠시나마 희망을 보았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무대를 가로지르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경찰들은 그녀의 연기를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사건 당일 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성도 비명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장 모니터가 밤새 울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기어코 방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고 있을 때 울리는 그 생명의 경고음을 말입니다. 심장 모니터는 제임스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기록했고 그 시각에 사라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25년 7월 9일 마침내 캐롤 카운티 보안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중대 발표를 합니다. Today we can confirm that an arrest has been made in the case. Kristen Brock's 17-year-old daughter, Sarah Grace Patrick, has been taken into custody and charged with 2 counts of murder and 2 counts of aggravated assault in connection with the deaths of her mother and her stepfather.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과 그녀의 친아버지 데니얼 패트릭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사라는 즉시 자수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2건의 살인과 2건의 가중폭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마치 치과 예약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눈물 한 방울 없이 차분하고 순순히 보안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장례식장에서 수백 명의 조문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바로 그 소녀가 자신이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바로 그 소녀가 말입니다. 그 대담함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학살극의 희생자인 척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만 곱씹어 보시죠.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그녀의 폰을 압수해 메시지를 들여다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는 여러 실화 범죄 유튜버들에게 DM을 보내 자신의 부모님 피살 사건을 마치 새로 런칭하는 사업 아이템처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연락을 받은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범인을 잡는 것보다 방송에 출연해 주목받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I heard about it on June 4th of this year when Sarah Grace herself reached out to me via TikTok Messenger and she asked if I could cover the case of her parents who had been murdered and it was unsolved. I get requests like that a lot, so I agreed to do it and showed her compassion. And then yesterday happened. Yesterday happened. What Yes. happened yesterday?
I learned that Sarah Grace herself, the one that requested that I make a video, was arrested for the murders of her parents, her mother and stepfather. She, was using terms like, oh, I think you should post about this because it will be a big story. And immediately I felt like, if I were 17 or 16 and my parents had been the victims of a brutal crime, I wouldn't be thinking about the views someone else could get off of that. She also started responding to other comments on my video. Someone asked what the mode of this crime was, and she answered with an emoji of what weapon was used. So that is now very haunting to look back on after this arrest.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살인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걸까요? 자기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파헤쳐달라고 남들에게 의뢰를 하다니 이건 무지를 넘어선 극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왜? 그녀는 왜 부모님을 살해했을까요? 정확한 동기도 아버지 대니얼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의문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둘씩 추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입도 열리기 시작했죠. 한 조카는 그녀를 향해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분노를 터뜨렸고 다른 친척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눈물 연기를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one of the weirdest things I've ever seen. I had my best friend with me and we were just staring at each other the entire time. What is this voice that she's doing? That it sounds like crying. Sure, if you heard of an audio of it, sure, she's crying. But being front row at that funeral, she never shed a tear. She didn't stop. She didn't think about what she was saying. It was a scripted speech. I wouldn't call it a eulogy like people are calling it. 어떤 이들은 사라가 엄격한 집안 규칙들에 억눌려 폭발한 것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불쌍한 나의 서사로 통해 비극적인 틱톡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관심을 갈망했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사실 제임스와 크리스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학대한 것은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엄격하긴 했어도 학대는 결코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살해 무기, 그 총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가 버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숨기는 것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이 뒤틀린 이야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제일리,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총성을 들었을까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뇌가 그 모든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교회 연단에 서서 마스카라가 번진 채로 울며 사죄하던 사라의 모습, 그리고 얼마 후 온라인에 접속해 조심스럽게 연출된 가짜 눈물 영상을 올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찍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 무대를 가로지르며 내가 해냈어 라고 외치는 듯한 환하게 웃던 모습, 마치 끔찍한 가족 비극을 연출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리얼리티 쇼의 우승자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그 무대에 서서 졸업장을 한 손에 쥐고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환호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당신이 그들을 살해했고 그곳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진짜 희생자인 사라의 여동생 제일리는 언니가 만들어낸 잿더미 위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악순환을 끊고 모두의 자랑이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 서서 어머니를 햇살이라 불렀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엔 경찰은 평생 연기를 펼친 냉철한 살인자가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명확한 동기도 완전한 진실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